며칠 전 옆집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. 자녀들이 급히 왔지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한 푼도 뺄 수 없었습니다. 돈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시니어 분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건 돈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. 사기를 당해서도 아닙니다.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. 다만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정작 나와 내 가족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72세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. 김정호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새벽 집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. 아내 박영순 씨는 급히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. 의사는 말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술이 필요하다고. 박영순 씨는 당연히 남편 통장에서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수납 창구에서 들은 말은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. 명의자가 아니셔서 지금은 인출이 어렵습니다. 박영순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부부인데 평생 같이 번 돈인데 왜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.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. 결국 그날 가족은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.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도 말입니다.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? 은행일까요? 아내일까요? 아니면 김정호 씨일까요?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.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. 단 하나,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.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. 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내 돈을 가족이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문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부부인데 당연히 되겠지. 자식인데 설마 안 되겠어.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명의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통장에 손댈 수 없습니다. 이 사실은 문제가 생긴 뒤에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금융대리인입니다. 금융대리인은 사망 이유를 대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아직 멀쩡할 때,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장치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대리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.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79세 이순자 씨 이야기입니다. 이순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. 은행도 여러 군데를 이용했고 적금도 꾸준히 들어두었습니다.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습니다.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. 어느 날 자녀가 말했습니다. 엄마, 계좌 한번 정리해 볼까? 이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다 알아서 돼 있어.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.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휴면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. 이순자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돈이 이렇게 있었어. 휴면 계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이자도 없고 알림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.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 돈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.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게 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통합계좌 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점검입니다.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. 84세 최성만 씨 이야기입니다. 최성만 씨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. 내가 없으면 집이랑 예금은 너희가 알아서 나눠라. 자녀 셋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.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. 상속 절차에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했고
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. 큰아들은 지방에 살고 있었고, 둘째는 해외에 있었고, 막내는 가족 간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. 서류 하나가 늦어질 때마다 절차는 멈췄고, 그 사이에 장례 비용과 생활비 부담이 겹쳤습니다.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.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. 내가 없어진 뒤 내 돈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 가족 신탁입니다. 가족 신탁은 자식을 못 믿어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내 뜻을 분명하게 남겨두는 방법입니다. 말로 남기면 해석이 생기고 서류로 남기면 분쟁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65살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시니어 우대 상품, 각종 수수료 면제, 보안 설정 강화. 이건 혜택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다만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.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통합계좌 조회를 해보시고 은행에 한번 들러 금융대리인 등록을 문의해 보시고 시니어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. 이 모든 준비는 몸이 괜찮고 판단력이 또렷할 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.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만은 없었으면 합니다. 큰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